안녕하세요. 저는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사무총장 정택환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경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분야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노후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문가님들과 토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차세대 미래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최환열 회계사입니다. 저도 연구위원 신도철입니다. 지금 숙명여대 명예교수입니다. 예, 국민연금에 관해서 최근에 저출산 고령화 경향 때문에 연금이 고갈된다. 그래서 많이 걱정들 하시고요. 또 그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도철 교수님께서 어떤 상황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할까요? 지금 국민연금이 그동안 쌓여가지고 올해 그 6월에 900조를 돌파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내줄 게 계속 더 많아져가지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들어오는 게 더 많고 해가지고 그 2038년에 최대로 되는데 그때 1340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가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가지고 2039년에 2039년에 이제 적자로 전환되고 예. 차츰 이게 기금이 소진돼 가지고 그 기금이 줄어들어 가지고 2055년 되면 완전히 소진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예. 그러면 국민연금의 그 개혁이 불가피하겠군요. 미래 세대들이 받을 연금이 고갈이 되니까 그걸 좀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제도 그대로 가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고 전망이 돼 있는데 이게 소진되면은 이게 뭐 계속 연금은 지불해야 된다면은 세금으로 지불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뭐 이 GDP의 뭐 5%, 6%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도저히 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연금 개혁을 해야 이 지속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게 이제 이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씩 그 적립금이 늘어나다가 지금 900조인데 그게 이제 1340조까지 늘어나다가 2055년 되면은 완전히 소진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제 국민연금에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제 소진할 수 있다는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규모가 한 900조가 되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상장사 시가총액이 작년 말 현재로 2,367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현재로 국민연금은 834조. 그러니까 시가총액의 한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사들을 다 살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말하자면 4대 기업 같은 경우에 보통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게 20에서 30%인데 연금이 어떻게 보면 상장사 시가총액의 한 35%를 차지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가 크고요. 물론 지금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그 규모는요. 연금 총액에서 한 17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큽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장사 뭐 한 172개사에 대해서 최대 주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의결권 행사를 해버리면은 이제 경영권을 자유롭게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사회주의라는 문제가 이제는 이제 휘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예, 연금 사회주의 그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가 조금 보충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이제 그 연금 이렇게 쌓인 규모가 900조 정도 된다 했는데 그게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국내 주식의 그 900조 중에 한 17%가 투자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의 22%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어 있고 국내 채권의 42% 여기에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채권의 6%, 대체 투자의 13%. 대체 투자는 이제 사모 투자나 뭐 부동산, 인프라 뭐 이런 쪽에 이제 투자한 거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게 다 합쳐서 13%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주식에는 지금 17% 그러니까 900조에 17%니까 한 얼마 되는 거죠? 150조 그 정도 돼 있는데 그 정도 투자한 걸로도 이미 그 100몇십 172개사 2대 주주로 돼 있는 거죠. 172개사의 2대 주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최한열 대표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이게 그 900조 그게 다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되면은 엄청나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이제 17% 투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170 몇 개의 2대 주주로 돼 있을 정도로 이게 규모가 큰 거고, 그러니까 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규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문제인데, 과연 그 국민연금이 민간 우리 국내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이걸로 이제 그 성공적인 발전을 이룬 그런 나라입니다. 그 사회주의 쪽이 아니죠. 그 시장 경제.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1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 재산권 보호 그런 조항도 다른 조항에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유재산권 이런 거를 기본으로 하고 또 자유계약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하는 시장 경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헌법 126조에는 이러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사형기업에 이렇게 간섭하고 경영에 간섭하고 이런 것은 헌법에서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 그 대선 캠페인 할 때 문재인 후보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공약을 했거든요. 그 뒤로 이제 그쪽 방향으로 막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사례가 전에 대한항공 대표이사 조양호 회장이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는데, 그때 국민연금에서 이 연임을 반대해가지고 그렇게 물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사형기업의 그 경영에 대표이사를 바꾸고 하는 것은 뭐 아주 그 경영에 관련되는 이야기죠. 그게 이제 관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요. 그 헌법 126조에 보면은 국가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소유 또는 공유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형 기업의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 기업이고 하나는 법인 기업입니다. 그런데 사형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소유하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주식만 소유하면은 그것 자체로 소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와 같은 이런 공적 자금은 주식을 소유하되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경영 관련된 의결권 행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 투자만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자본시장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걸 잘 준행을 해야 되고, 그런데 현재 좀 이런 것들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영의 관리 또는 통제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 기업의 경우에 관리 또는 통제의 방법은 이제 주총에서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걸 통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는 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국민연금에서 그동안 그 1988년에 발족이 돼가지고 그동안 그 단순 투자만 허용을 했다가 최근에 이게 그 일반 투자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게 이제 일반 투자로 이제 단순 투자에서 그 일반 투자로 이제 그 72개사에 대해서 지난 2020년 이제 그 2월에서 5월 사이에 72개사에 대해서 이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볼 게 아니고 그 일련의 사건들을 좀 함께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표로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상장사들에 대해서 경영 참여를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이제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이게 이제 2018년 7월 30일자로 수탁자 책임활동 지침을 제정했습니다. 저게 이제 어떻게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렇게 이제 행사하는가, 거기에 대한 지침을 이제 국민연금 내에 제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 2019년도입니다. 저기 좀 미스프린트인데요. 2019년 3월 27일에 대한항공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해서 경영권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이것 전체를 좀 일반화시켜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72개의 상장사에 대해서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그 목적을 전환했습니다. 자, 그리고 7월 31일자로 이제 이 72개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하나의 이제 그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해서 이사회 구성 운영에 이런 기준을 좀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의견 제시가 아니라 이제 여기에 좀 불응했을 때 스튜어드십 코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강제 조항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 사회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라는 것은 우리 상법에 보면은요, 사회이사나 그냥 그 상근이사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직 그 근무 형태만 가지고 그걸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72개사에 대해서 이사 파견한다 하고, 또 이제 그 회의록을 보면은 이제 풀을 구성하겠다고 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사회이사 풀을 구성을 하겠다, 이런 형태로 이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9월 말일부터 올 3월까지 해서 208개 상장사의 주총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총 참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경영 관련한 의결권 행사를 하면은 이제 이것은 경영 참여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차별하게 이제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좀 이제 문제가 좀 사실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3월달에 삼성물산을 비롯해서 7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사유이사 파견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요식 행위에 있어서 기존에 있는 이제 지침과 조금 좀 무리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 24일에 중요한 법 개정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연금에서 이제 그 사모펀드로 한 4%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 33조 정도 됩니다. 이 경영 참여용으로는 31조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10% 룰이 있어가지고 이 사모펀드로 대기업 주식은 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10% 룰을 해제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모펀드가 자유롭게 대기업의 주식도 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인데요. 그러면은 사모펀드가 다른 또 사모펀드들하고 이제 컨소시엄을 해가지고요, 대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 버리면 여기에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주기란 뭐냐면은요. 스튜어드십 코드 같은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경영 참여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제 국민연금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손을 들고 또 여기에 다른 자금이 따라오면 경영권이 이제 교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장사의 이러한 경영권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가능성이 열린 것으로 우리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국민연금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사모펀드가 이제는 자유롭게 대기업에 대해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열린 것입니다. 예,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연금에 있어서 그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그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슨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예,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제 연금 기금 이제 5대 회사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일본, 뭐 네덜란드, 이렇게 캐나다, 우리 해서 이제 이 연금이 이제 규모가 큰데요. 다른 모든 나라의 그 연금은 전부 이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있습니다. 헌법에 의해서 독립되어 있고 법률에 의해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연금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일반 금융 투자자처럼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로서 책임 있는 활동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부 장관이 이거 전체를 운용위원회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 국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공적 자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 자금에는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 자체가 경영 관련한 의사결정 행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는 이것은 그 체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이게 좀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적 자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 투자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적 자금 가지고 이제 연금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를 한다. 그러려면 먼저 금감원에 이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경영 참여형으로 보고를 해야 돼요. 보고하는 순간 헌법하고 위배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삼성전자에 대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국민연금을 좀 우려할 때 보면은 삼성전자가 저희 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매출만 해도 거의 한 GDP의 한 10% 가까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4대 그룹 중에서도 다른 세계 회사의 전체를 합해도 시가총액의 경우에 삼성전자의 한 6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좀 핵심적인 그 기업이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 지분율이 희석화되는 작업들이 계속 좀 이렇게 회자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한 8.5% 보유하고 있는데요. 삼성생명법이 만약 통과되거나 그러면 이제 한 5, 6%의 지분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이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1.2%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한 10% 되고요. 그리고 블랙락 펀드가 한 5% 됩니다. 여기에서 한 5% 정도, 5, 6% 정도의 지분을 이게 희석화돼 버리면 이제는 국민연금이 이제 이대주주로서 또 다른 이러한 기금들과 연합을 하면은 오히려 최대주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삼성전자가 회자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죠. 국유화에 우려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집합투자기구는 10% 룰이 있어서 그 이상은 이제 구매를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국민연금이 10%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교원공제기금이 또 M&A 한다고
이제 연금을 가지고 자꾸 또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도철 교수님, 네네. 민간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경영 개입하는 것이 왜 나쁜지 그 말씀을 듣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 체제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지난 한 1세기 동안 경험을 보면은 결국 그 자유시장 경제 쪽이 그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번영한다, 국가가 번영한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결국은 망한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그 열심히 일할 인센티브, 열심히 아이디어를 기술을 개발할 인센티브 이런 게 이제 안 주어지는 거니까 그 경제 활력이 없고 죽어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그러니까 출발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귀속 재산 이런 것도 다 이제 민간으로 넘기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를 해왔고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이 정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상하게 국가 개입을 늘리고 사회주의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유치원 이런 것도 이제 거의 국가가 관리하다시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도를 바꾸고 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사립학교 이쪽도 이미 이제 학생 선발이라든지 그게 평준화돼 있고 하니까 교사 임용도. 근데 이제 요 최근에 보면은 인사권 이런 것까지도 이제 다 이제 국가가 가져가려는 식으로 하고 있고 이제 민간 기업에까지 이렇게 국가가 개입하겠다 그런 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아까 최한열 대표께서 소개한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우려가 저로서는 상당히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이게 사회주의 비슷한 쪽으로 가면은 경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참여연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송을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